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서미 남인택입니다. 네, 오늘은 강관 관련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죠. 넥스틸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세아제강 지주와 세아제강 이 두 개를 묶어서 좀 알아봤었고, 알래스카 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나온 뉴스들을 종합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그 영상을 보신 뒤에 이 넥스틸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시길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덧립이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한 상태예요. 원래는 24, 25 월화 이렇게 이틀 동안 한국에 머물 예정이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26일까지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디테일한 이 협력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할 예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 이게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 입장은 물론이고 개별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 세아제강 그리고 오늘 알아보는 넥스틸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투자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주를 딸지 우리나라가 투자를 결정할지 모든 것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서 주식시장 내에서도 그런 불확실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간에 변수를 줄 수 있을 이슈가 지금 등장하긴 했지만 이런 단기적인 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투자 접근을 하실 때 너무 단기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지금은 좀 고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고점이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 바라봤을 땐 좀 불확실성 가운데 부담을 주는 위치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심리를 역이용해서 털고 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턴다라는 시점에 잘못 들어가시게 되면 다소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따 차트 분석할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넥스틸, 세아제강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휴스틸도 마찬가지고요.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 덧립이 주지사 방안의 이 이슈를 통해서 단기 급등을 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 접근을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먼저 종목 분석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넥스틸 현재 3월 24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16,300원에 주가가 마감이 되었고요. 시가총액은 4,238억 원입니다. 발행된 주식수는 2,600만 주가 조금 넘고요. 52주 최고가가 18,740원, 최저가가 7,000원이었네요. 지금 고점 부근에 있죠.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박효정, 자 왼쪽 사진에 있는 이분이 회장님이시죠. 이분이 가장 많은 54.1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2대 주주인 박영회, 자, 이분은 박효정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이분이 현재 7.3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전무예요. 현재 전무고 현재 대표이사는 전문 경영인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효정 회장이 이 아들 박영애 전무에게 지금은 경영 승계를 염두를 하고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그 경영 승계 과정을 진행 중이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지분 구조도 조금씩은 바뀔 여지가 있긴 한데 네, 이렇게 주요 주주 구성을 좀 알아봤고요.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을 보면 넥스틸 아메리카 법인이 있어요. 휴스턴에 있는데 여기는 공장이 아닙니다. 자, 넥스틸 아메리카는 공장이 아니라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통관 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뭐 사무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있고요. 공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넥스틸 홀딩스가 있고요. 그리고 넥스틸 캐나다,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법인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 모두는 연결 종속회사이긴 한데 공장이 아니에요. 공장은 우리나라 포항 1공장, 2공장, 경주에 이제 공장이 있고요. 해외에는 휴스턴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넥스틸 사하. 여기가 이제 공장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에 넥스텔 4 휴스턴에 위치한 공장인데 여기가 미국에 있는 공장이고요. 생산 캐파로 봤을 때는 약 12만 톤 정도 여기서 간관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1, 2 공장, 경주 공장이 이제 국내 공장으로 있고요. 캐파를 좀 정리를 해보면 포항 1 공장이 77만 톤 정도, 그리고 2 공장이 15만 6천 톤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경주 1 공장이 원래는 20만 톤 정도의 캐파였는데 점점 증가해서 현재는 61만 톤까지 이렇게 지금 캐파를 증설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래스카를 구글맵으로 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 사하 공장을 잠깐 한번 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큰 강관들을 이렇게 이송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공장 내부 사진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미국 공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외관은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실제 로드 뷰로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사하 공장 여러분들 지금 직접 와보신 것 같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허허벌판에 이렇게 큰 공장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미국 법인이 있었죠. 그 미국 법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 아메리카는 네, 이제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장 아니죠. 네, 이 건물이에요. 네, 요런 건물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현대차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투싼이죠. 투싼, 요거 산타페. 이렇게 지금 현대차가 있는 걸 봤을 때, 여기 보면 이게 엘란트라라고 써 있는데 이거 아반떼죠. 네, 이렇게 현대차들이 있는 걸 봤을 때, 네, 분명히 이게 넥스틸, 네, 넥스틸 사무실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간관을 만들지는 않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넥스틸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이런 사무법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전에 알아봤었던 세아 제강도 마찬가지로 여기 휴스턴에 공장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알아보는 넥스틸도 이 휴스턴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뭐 법인이든 공장이 됐든 다 휴스턴 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알래스카는 그 위에 캐나다 옆에 붙어 있는 자, 이곳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알래스카 이제 북쪽에 있는 푸르노 베이, 자, 여기서 이제 LNG 가스를 시추를 해서 여기 이제 파이프라인을 1300m 길이의 이 파이프 라인을 연결을 해서 이쪽 이제 앵커리지 있는 쪽에 수출입 터미널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가 바로 알래스카 LNG 이제 프로젝트죠. 네, 잠깐 네, 미국으로 날아가서 공장을 한번 구경을 해보고 왔습니다. 네, 주요 제품 현황을 보시면 유정 굴착 및 체유에 사용되는 유정관. 자, 우리가 세아제강 영상에서 공부했었죠. 자, 이 유정관을 OCTG라고도 얘기한다라고 했죠. 오일 컨츄리 튜블라 굿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굴착 시추에 활용이 되는 이 관관을 OCTG 유정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송에 사용되는 건 송유관,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넥스틸도 OCTG 유정관과 송유관 그리고 뭐 구조관 등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출, 내수 매출 비중을 보시면 지금 수출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내수가 약 30%. 넥스틸은 주요 매출이 내수보다는 수출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자, 이 관관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유정관 OCTG입니다. 지금 이게 미국에서 수요가 폭증하고 가격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라는 지금 많은 매출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관관이 API 모노그램,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인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API의 약자가 아메리칸 페트롤륨 인스티튜트. 자, 이 약자를 쓰는데, 자, 인스티튜트는 뭐 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석유 협회,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도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이 송유관이에요. 그래서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 석유들을 운반해주는 그럼 아래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 라인 파이프입니다. 여기 지금 올해 3월 4일에 나온 뉴스인데, 이 박효정 넥스틸 회장뿐만이 아니라 이 넥스틸이 어떤 회사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한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꼭 정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효정은 넥스틸 회장이다. 자, 이분이 54년생이시네요. 나이가 좀 있으신 편인데 제천 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와이프 고향이 제천인데 거기서 태어나셨고요. 네, 그린 붕빵님의 고장이기도 하죠. 네, 주요 제품은 아까 설명드린 유정관 그리고 송유관 그리고 일반관이 있는데, 매출 비중을 보시면 OCTG 유정관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되고요. 송유관이 20.3%, 일반관이 29.0% 정도의 매출 비중이 나뉘어 있다. 유정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원유와 천연가스 채취, 가스정의 굴착에 사용되는 고간도 관관이다라고 하고, 두 개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케이징과 그리고 튜빙. 자, 이 두 가지 파이프로 나뉜다라고 알 수 있어요. 각각의 기능 차이를 보면 케이징은 우리가 케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는 겉에 이렇게 커버를 씌운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추라는 게 땅에 막 이렇게 땅을 파는 거잖아요. 땅을 파다 보면 이 시추공이 그 땅을 파는 과정에서 이제 붕괴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벽면을 이렇게 지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막 드릴이 파고 있으면 이 겉에 일종의 케이스 역할을 하는, 자, 이게 케이징인데, 자, 이 케이징
케이징 파이프가 어떤 역할을 또 하느냐, 외부 토사나 물이 원유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이 막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흙이나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원유가 이 흙과 물과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바로 케이징 파이프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고, 튜빙 파이프는 이 석유 시추를 할 때 결국에 석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석유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유와 가스를 직접 지하 산출층으로부터 채취하고 지상으로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게 튜빙입니다. 자, 케이징 이해하시는데 영어를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으시고, 튜빙은 시추에서 나오는 원유를 직접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는 그런 파이프인데, 이거를 유정관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이 유정관이 케이징과 튜빙 두 개로 나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넘어가 보면 송유관이 나왔었죠. 송유관은 원유와 천연가스, 이런 도시가스를 다른 곳으로 이송해주는 그런 말 그대로 이송해주는 관이다라고 해서 송유관이라고 하고요. 자, 일반관은 이제 그 외 나머지 물, 증기 등을 수송하는 일반적인 이런 기계장치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 세아제강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SAW 후육관관 설명을 하면서 이게 나왔었습니다. 후육관관은 뭐라고 그랬죠? 두꺼울 후자에 두께 육자, 이 두 개를 써서 두꺼운 두께의 강철 튜브, 자, 이게 후육관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관련해서 이 모노파일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게 후육관관, 파일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걸 어떻게 용접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저항 용접 ERW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자, 이게 SAW입니다. 세아제강에서는 이 SAW 강관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넥스틸은 이 SAW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강관은 아직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넥스틸이 가져가고 있는 이제 경쟁력은 이거죠. 자, 이 ERW 방식을 활용한 강관을 이제 주요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틸은 중소구경의 ERW 강관을 주로 생산을 해왔고, 2023년 26인치 대구경 ERW 라인 설비를 완료해 대구경 생산도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아제강에서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었던 이 SAW, 자, 이 방식인 롤밴딩과 스파이럴 라인, 스파이럴 말도 그때 기억나시나요? 네, 그 사진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이런 대형 강관도 이제는 좀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2025년에 생산에 돌입한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6인치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제 현대제철이나 세아제강처럼 이런 대형 강관도 넥스틸이 비로소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공장이 있다라고 했죠. 넥스틸 사하. 자, 이 넥스틸 사하는 미국 현지 협력사들과 세운 합작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요, 종속 기업으로 들어가 있질 않아요. 지분율은 50%가 넘습니다. 50.88%를 넥스틸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주주 간의 약정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넥스틸이 완전한 지배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종속회사로는 편입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12만 톤 정도의 강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공급 문제가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넥스틸이 이런 내용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협력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 베트남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2월 20일에 베트남 가스공사, 자, 산하 강관 기업인 PV 강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협력 합의각서 MOA를 체결을 해서 PV 강관은 2025년 넥스틸이 유통하는 1만 톤의 강관을 이제 공급을 하고 2026년에 2만 톤, 30년까지는 연간 4만 톤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협력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2030년까지 계약이라고 하죠. 베트남과 PV 강관이라는 기업과 이러한 이제 협력을 맺고 있다는 사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사업 사모펀드에 400억을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설비 투자 진행,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강관 설비에 1689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라고 밝혔다. 자, 이게 바로 스파이럴 강관 설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26인치 이상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자, 이게 바로 해상풍력, 자,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기 큰 매출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또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세아제강 지주와 비슷하지 않나요? 자, 강관 기업이기 때문에 이 강관이 들어가는
핵심 사업 영역이 해상풍력입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지지하는 그 모노파일이나 후육 관관 이런 쪽에 아무래도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넥스틸도 이 시장을 지금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세아 제강과 함께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부터 주력 제품으로 가져갔었던 ERW 방식의 요 관관 26인치 전기저항 용접 관관 납품 계약을 미국 기업과 체결을 했다라고 작년 9월 12일에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국내 최초 26인치 ERW 방식의 관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차별점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세아 제강은 SAW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넥스틸은 현재까지는 ERW 쪽으로 지금 국내 최초 좀 부각을 받는 모습들 수주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넥스틸에 대한 이제 사업 내용은 이 정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재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거를 제가 여기 공란에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급감하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죠. 강관 기업이 철강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막 27%, 25%까지 나올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지금 1296억이 나왔잖아요. 23년도에 이 6천억 매출에 당기순이익이 1200억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이게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전에 알아봤었던 세아제강 있죠. 세아제강 지주. 세아제강 지주가 3조 6천억 원의 매출이 나왔었습니다. 3조 6천억 원의 매출이었는데 당기순이익은 이거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1,100억 원인가요?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걸 확인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몇 분의 1입니까 지금? 거의 6분의 1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세아 제강 지주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물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동종 업종 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다. 지금 이 기준으로 봐도 여러분 영업이익이 10%가 넘는 거잖아요. 5,500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이 600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10%가 훌쩍 넘는 지금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떨어진 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부채 비율을 보시면요. 부채 비율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보율도 안정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는 그래도 실적 기반으로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성장성이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지만 참 운 좋게도 미국이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석유화학 그리고 시추를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 분위기고 알래스카 LNG까지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은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모멘텀에 지금 와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 기준으로는 실적이 꺾여 있어서 올해 2025년에는 어떤 실적으로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의 뉴스를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매출은 직전 사업년도 대비 마이너스 10%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59.8% 떨어지고 당기순이익은 73.3% 떨어진 상태인데 왜 이렇게 빠졌느냐 사유를 봤더니 작년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 및 영업 활동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북미 지역 내 에너지용 관관 수요가 감소했고 제품 단가락에 따른 매출 및 수익성이 감소했다. 이거 세아제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유를 토대로 매출이 좀 떨어졌다라고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뉴스를 하나 더 볼 텐데요. 이 뉴스는 올해 3월 20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넥스틸이 트럼프발 체질 개선에 기회를 잡는가? 아까 설명드린 거죠. 성장이 꺾였는가라고 약간 좀 의구심이 들 무렵에 이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체질이 개선되고 있나라는 기회가 포착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을 보시면요. 트럼프가 자, 이 우리나라를 투자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일본과 함께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LNG 파이프라인이 이제 필요할 텐데 이 알래스카에 LNG 파이프라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LNG 파이프라인은 저온 취성에 강한 스테인레스 스틸이죠 이게. 자, 스테인레스 스틸 관관이 필수적이다. 자, 이거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 세아제강이죠. 네, 그래서 저번 영상에 세아제강이 스테인레스 스틸 관관을 만들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요. 자, 오늘 알아보는 넥스틸은 이 스테인레스 스틸 관관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구경 유정관 이게 시추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자, 이거를 미국 현지 휴스턴 공장에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할 때 넥스틸 관계자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긴급 경영 체제다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런 긴급 경영 체제라는 말을 언급할 만큼 중요한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변수이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지금 멕시코, 캐나다 쪽에는 지금 철강, 알루미늄 쪽에 50%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그 결정을 번복을 하고 자기는 뭐 유연성을 강조한다 뭐 이런 내용을 막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2일이죠. 4월 2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호관세를 바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캐나다, 멕시코 이런 관세에 대한 확정적인 뉴스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점점 지금 큰 변수를 작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만약에 캐나다에 50% 관세가 부과가 되면 지금 캐나다의 법인이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 넥스틸은 부과가 돼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미국 내 철강 가격이 상승해서 수급이 타이트해지면 한국산 관관에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뭐 당연하죠. 이거 뭐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나라에서 철강을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관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변수라는 내용이고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어떠한 스탠스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없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상황이 좋거나 나쁘다고 결론이 일단은 나야지 자신들도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은 어느 쪽도 아닌 불확실성만 지속되는 상태라 부담이 있다. 근데 이게 넥스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주식시장에서도 차트가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입니다. 자, 이 뉴스는 3월 10일 올해 3월 10일에 나온 뉴스고요. 마찬가지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에너지 정책 수혜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넥스틸 사하 공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에 설립을 했다라고 하는데 연간 12만 톤 규모의 강관을 생산을 하고 있고 시엘가스용 2에서 5인치 중소형 사이즈의 강관을 주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아 제강 지주에서 생산하는 휴스턴 공장은 25만 톤 규모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넥스틸은 12만 톤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휴스틸은요.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거의 다 짓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략 7만 톤 정도입니다. 규모가 세아 제강 지주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넥스틸, 그 다음에 휴스틸, 캐파 규모가 이렇게 좀 나뉜다라는 거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세아 제강은 STS라고 했었던 스테인리스 스틸, 자 이거를 생산을 할 수 있고 넥스틸은 자 스테인리스 스틸은 생산을 하지 못하지만 대신에 OCTG 유전관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휴스틸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넥스틸은 전기저항 용접 ERW 강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에선 최대 외경인 26인치 강관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투자를 완료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ERW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가 있었죠? SAW 강간. 이것도 25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분석해보고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넥스틸 차트죠. 사실 뭐 세아제강 지주, 넥스틸, 휴스틸까지는 차트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뭐 휴스틸 차트 켜놓고 넥스틸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대충 보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자 매물대도 다 지금 고점에 다 매물대가 모여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사실 떨어지더라도 뭐 급락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런 철강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너무 높은 고점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털고 갈 수 있는 흐름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덧네이비 주지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4월 2일에 있을 상호 관세 부과. 자, 이게 또 변수죠. 철강 관세가 일단은 일단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주가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확실한 모멘텀을 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이 분위기로 그대로 옆으로 가다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영상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요 급등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떨어지면 어떡하죠?
가실 겁니까, 여러분? 떨어지면 온갖 고민들이 다 나와요. 아, 내가 이거 왜 지금 사가지고 내가 괜히 텐선비 그 사람 영상 봐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걔 때문에 물렸다, 뭐 이런 생각부터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일시적인 좀 등락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기다릴 수도 있고, 사시더라도 분할로 사신 뒤에 일정 부분 좀 수급이 좀 빠지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적정 시점에 여러분들이 다시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금을 여기에서 내가 이 단기 이슈에 대응하겠다라고 덜컥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다가 혹여 여러분들의 심리를 흔들 만한 그런 어떤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강관 관련주가 지금 성장성은 있지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 알래스카 주지사가 왔죠. 그래서 이 LNG 투자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가 4월 2일에 지금 상호 관세 부과가 될지, 이 철강 관세가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가 충분히 주가를 흔들 만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계속 이 분위기에서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느냐는 우리가 투자하는 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지도 몰라요. 기다려주지 않고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로 접근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분할로 접근하시되,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가격을 정해 놓으시고 여기까지는 내가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겠다, 내지는 그냥 매수하지 않고 홀딩 하셨다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사겠다, 내지는 좀 이 변수가 불확실성이 제거된 시점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뒤늦게 들어가겠다라는 나름의 여러분들의 좀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도 몰라요. 이게 뭐 오늘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담이다라고 넥스틸 관계자가 얘기를 했죠. 왜 부담이냐고 말을 했습니까? 불확실성, 변수가 너무 많다. 자, 이거를 시장에서도 그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성이 있고 미국에서 철강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문했는데도 왜 주가는 빠질까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도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관광 관련주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두시고 분할로 매수를 하시든 홀딩을 하시든 아니면 기다렸다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까지 기다려 보시든,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개별적인 투자 성향에 맞춰서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굳이 관광 관련주를 투자하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이스트리나 동양철강 같은 약간의 좀 테마성이 강한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세아제강 지주나 넥스틸, 휴스틸 같이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변수를 대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일 겁니다. 하이스틸, 동양철강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휴스틸 영상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관광 관련주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그리고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자, 오늘도 텐선비 남인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아서 저도 사실은 조금 종목 분석하는 게 좀 힘 빠지긴 해요. 여러분들도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수익 중이신 분들은 뭐 축하드릴 일이지만, 혹여나 좀 수익이 안 좋으신 분들은 힘드신 시장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는 뭐 못 드리겠지만, 저도 투자자고요. 저 역시도 마이너스인 구간에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계속 공부를 하고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분들에게 언젠가 여러분들이 큰 수확을 이루실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날들이 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저도 응원하고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휴스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